IP 베이직에 대해서 한번 제네레이터 해서 컴파일해서 가상 지역에 넣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상 지역에 넣은 다음에 패킷 캡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AP는 업무 순서가 첫 번째 ARS면 설계, 두 번째 제너레이터, 그래서 매니페스트 생성, 세 번째가 코딩하죠. 유저 코드를 작성하죠. 10불로. 네 번째가 빌드, 다섯 번째가 이슈에 하기 전에 뭐 하냐면 하기 복사 만들기. 이게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사 IO 툴에 coms IP 베이직 AXM 파일 위치가 여기 얘를 복사해서 보면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제 제네레이터 해보겠습니다. 제네레이터 했죠? 제네레이터를 했고 하면 파일이 생성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coms IP 베이직 그 예제에서 이렇게 제네레이터 된 폴더 밑에 하위를 삭제합니다. 제가 이 경로에 제네레이터 된 파일을 두 개 폴더를 이 경로에 복사를 하죠. 이렇게 복사했죠? 복사한 다음에 이제 빌드 하겠죠. 빌드. 그래서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해당 폴더의 터미널을 열 수 있습니다. 열렸죠?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오픈 인테그레이트 터미널을 하게 되면 해당 폴더에 열 수 있고요. 맨 처음에 뭐 하냐면 컴파일러 환경을 이제 기동해야겠죠? 이게 모양이 바뀌죠. 그다음에 필터 가서 mkdir 빌드, cd 빌드, remake 땡땡 make 그래서 make 됐죠. 그다음에 프록시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슈에 복사할 수 있도록 파일 복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파일 복사할 때 라이브러리 쪽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케일론과 프록시가 실제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알려줄 건데 보면 만들어진 폴더 프록시에 리드 1의 프록시에 그랩에 치면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해야 할 라이브러리 리스트가 뜨거든요. 반드시 이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해야지 가상지역에서 정상 동작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좀 보여주면, 좀 설명하게 되면, 지금 이제 4번까지 빌드 했고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타겟 이슈 복사를 위한 폴더 만들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좀 설명하게 되면, 아라코어가 뭐냐면 어댑티브 플랫폼의 아라코어로 말한 거고요. 아라컴은 뭐냐면 그 어댑티브 플랫폼의 아라컴을 말한 거예요. 실제 그 펑션 클러스의 실체는 라이브러리 파일이고요. 뭔지 좀 설명드리면 제가 좀 알기 쉽게 이거 좀 중요한데 어디 플랫폼에서 이제 펑셔널 클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래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디 플랫폼에서는 펑셔널 클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얘가 뭐냐면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그래서 아라코어 API 쓰려면 아라코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요. 아라 이젝 API 쓰려면 아라 이젝 API 있어야 되고 아라컴이면 아라컴 API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가 필수거든요. 있고 저 회사 독자 기능으로 파라라는 세프티 메커니즘 쪽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여기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펑셔널 클러스 실체는 뭐냐? 인클루드 파일과 라이브러리다.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각각 펑션 클러스의 플랫폼 레벨 어플리케이션이 그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Common CM, 아라기식은 EM, PH면 PHM, IAM 정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SIP 통신을 하려면, SIP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CM이래요, CM. 예, 필요합니다, CM. CM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폴더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시면 왼쪽 창에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CD 워크에 example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폴더 구조 형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게 되면 이게 회사 이제 제품의 특징인데 빔 폴더 있어야 되고요. ETC 폴더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여기 보게 되면 이젠 폴더 하나 만들었고 이게 진짜 한 개의 머신에 한 개의 어디 플랫폼이죠. 빔 폴더, ETC 폴더, 바 폴더 요 세 가지 폴더 구조는 회사 제품에 특화돼서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면 KDR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 폴더는 뭐냐면 아라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아라 채널. 그리고 아라 채널 안에서는 뭐가 있냐면 컴과 EXEC 그래서 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 폴더 안에 로그스 폴더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example 폴더에서 요 구조로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 좀 하게 되면 하나의 머신의 어댑티브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은 이 빔폴더에 다 존재를 해야 되고요.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을 또 다 봤는데 다 유사해요. 그래서 빔폴더에 시행 파일 다 AA가 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ETC는 뭐냐면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Execution 매니페스트,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머신 매니페스트. 네, 이게 각 매니페스트 파일 존재해야 되고 바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시행할 때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CM하고 EM 동작할 때 CM하고 EM이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통신할 때 내부 IPC 통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구현한 소켓 파일 형태로 소켓 파일이 여기 생성되면서 컴하고 이제 EXEC 안에 소켓 파일이 생성돼서 그 소켓 파일 가지고 CM과 EM이 A가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에 알아 컴과 C 뭐 때문에 EM, CM, A들 IPC 내부 IPC 유닉스 도메인 소켓 파일을 사용해서 통신함. 그래서 여기에 폴더 하위에 그 유닉스 도메인 소켓 파일이 생성되어서 그 소켓 파일 가지고 EM, CM, A가 통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고요.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IPC, 내부 IPC 통신은 뭐냐면 쉐어드 메일 방식이나 혹은 유닉스 도메인 소켓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냐고 따지면 저희가 회사가 지금 쉐어드 메모리 형태로 또 다시 지원하게 또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단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폴더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뭐냐면 이제 실행 파일 복사하기 위해서 빈 폴더에 지금 현재 요 실행 폴더가 파일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프록시 빌드에서 그 빌드한 거를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됐죠? 여기 파일이. 그 다음에 스켈레톤 가서도 똑같이 카피 스켈레톤에서 복사했죠? 프록시야 스켈레톤 복사했죠?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이 분과 같이 cp 명령을 이용해서 복사할 수 있죠?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 컴맨이죠. CM이 뭐냐면 카피 패스. 저희 회사가 SDK 안에 CM을 넣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로에 가시면 픽스되어 있고요. 이 경로에 가서 find CM을 하게 되면 CM이 나오죠. 여기서 이 CM을 카피, 얘를 여기에 빈 폴더에 복사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만들었죠. CM 파일 복사했고요. 그러면 이제 CM하고 프록 스켈레톤이 있는 거고, 여기 복사는 끝냈죠. 예,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떠한 실행 파일 넣냐에 따라서 저 example 자체가 어떻게 플랫폼이고요. 거기에 동작하는 AA를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고, 지금 실행 파일만 복사하는 거죠. CM, 프록시, 스켈레톤 복사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 파일만 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매니페스트 파일을 복사해야 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어디 있냐? 제네레이트된 파일에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죠.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먼저 인터페이스가 여기 있죠. 인터페이스. 카피 명령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폴더를 복사하니까 카피에 -R 하겠죠. -R 한 다음에 여기 etc 폴더에 비면 복사가 되죠. 카피 명령을 써도 되고 마우스 드래그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주면 같이 카피 명령에서 인터페이스 복사했고요.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 매니페스트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슈큐션 매니페스트, 머신 매니페스트 복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머신 폴더 하위에 이슈큐션 정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되면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설명하게 되면 제네레이트 된 기준으로 좀 설명할게요. 그러면 인터페이스는 etc 폴더에 인터페이스를 복사하는 거고, 이슈큐션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etc 폴더에 여기에 복사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죠.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 다음에 머신 매니페스트가 복사하기 좀 복잡한데 이게 머신으로 복사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가 머신 복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채팅창에 넣어주면, 그래서 카피 명령 안 쓰고 그냥 복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사를 해서 etc 하위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머신 들어갔죠. 머신 들어갔고, 아까 이슈큐션 잘라서 이게 붙여넣기 옮겼죠. 그리고 여기에 펑션 그룹도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펑션 그룹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사한 정보는 제가 어제 컴사이트 베이직으로 타일 파일 복사하게 제공했고요. 컴사이트 베이직 타일 파일을 압축 보시면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사이트 베이직과 비교해 보면 여기도 etc 폴더에 머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트된 폴더에서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되고 규칙을 잘 아시고 복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 뭐냐면 저 매니페스트 파일을 잘 복사해야 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력 관리 안 하고 NR 버전을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쓰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잘못 복사하게 되면 정상 동작 안 합니다. 마지막 라이브러리 복사해야겠죠. 여기 보이죠? 라이브러리는 어디 있냐면 여기 SDK 가시면 필요한 라이브러리 나오죠. 그래서 find name lib 알아 치시면 이 위치에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회사에서 제공한 이제 퍼스트 클러스터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고, 저희 회사 관계없이 AI 쪽 관련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해요. 근데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코딩한 다음에 AI 관련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는지 직접 검색해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개발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가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복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패스를 확인한 다음에
카피 명령으로 라이브러리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어야겠고요. 폴더 lib 폴더명은 원하는 이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로로 P를 해서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하면 라이브러리 하나가 복사되죠. 이렇게 복사됐죠. 그 다음에 exec 탭키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PER.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아키브랑 그 다음에 DLT도 필요한 DLT 그 다음에 아키브 복사 다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저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모든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특히 복사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작업 완료한 거고요. 이렇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위에 거랑 똑같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오픈소스라든지 이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이게 바뀌겠죠. 참고로 제가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툴밴더에서 툴 팔 때 요 아라컴 얼마, 아르코 얼마, 이젝 얼마 이렇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이브러리 하나가 비싸요. 여러분이. 대학교는 교육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양산용으로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랑 100% 동일해요. 동일한데 요 개당 가격이 비쌉니다. 서울 아파트 고가 아파트 한 채 가격입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저희 회사 가감하게 대학 교육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경쟁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플랫폼을 학교 교육용으로 판매하는 게 금지입니다. 금지. 근데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어디티 플랫폼 전문가가 돼야지 비즈니스 능력이 커지겠죠. 복사 다 끝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티 플랫폼이 추가되면 요 계속 추가해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젠프 폴더 하나가 실제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머신. 한 개 머신인 거고 얘를 이제 복사해서 이제 가상적인 복사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 복사 작업이 좀 귀찮지만 똑똑하신 분은 스크립트 파일 만들면 되죠. SH 파일 만들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할 때 .sh 셀 스크립트 짜가지고 자동으로 복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된다. 왜? 어디티 플랫폼 이외에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걸 사용해서 복사해서 써야 된다. 이제 끝난 다음에 가상제어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마 저희 가상제어기가 있네요. 여기 있죠? 들어왔죠? 이제폴더 삭제하고 볼륨 마운트한 거라서 안 되네. 일단 루트 폴더에 이 파일을 복사하겠습니다. 도커 cp 명령을 쓰면 되겠죠? 도커 cp의 example을 제 가상제어기에다가 홈에 루트에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사가 됐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복사해 보시면 됩니다. 네, 복사했죠? 그다음에 홈에 루트에 example. 그다음 이제 엑스포트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파라 루트로 example. 얘도 똑같이.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스 example에 cd. 그 다음에 cm을 백그라운드 실행시키고 펠톤 혹시 그러면 지금 그 로그인 채널에서 컨솔 모드로 진행되고 있고 컨솔로 그 로고가 출력되고 있고 SIP를 주고받죠. 여기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가상제기에 실제 의미 있는 IP수를 부여해서 패킷 캡처를 해볼 건데 일단 단순하게 이 상태에서 한번 패킷 캡처를 나중에 해볼게요. 그리고 가상제기가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귀찮으면 이렇게 리스타트 시키면 파일은 안 날아가고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저 패킷을 테스트 컨테이너 이용해서 캡처해보는 걸 하고 네트워크 설명한 다음에 금일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킷 분석을 위한 요거 한번 하시고요.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한번 방금 했던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T샤크 이용해서 가상제어기에 있는 패킷을 캡처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거 캡처해봐야지 정확하게 이제 SIP 원리를 알 수 있고요. 참고로 캔도 캡처가 가능합니다. 패킷 분석을 위한 도커 컨테이너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앱에서 이제 뭐 하냐면 가상제어기나 타겟 ECU에 패킷 캡처하는 유틸리티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면 우분투로 만든 가상제어기고요. 우분투에 패킷 캡처 필요한 T샤크를 여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하면 되고 제가 테스트용 가상제어기를 한번 시행해 볼게요. 시행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 네트에 컨테이너 명령을 넣어서 하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가상제어기의 네트워크랑 동일한 걸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가상제어기가 이거죠. 우선 가상제어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가져와야 되고 일단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명이 피처 21에 있는 가상제어기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복사 쓰는 거죠. 네임을 문장에서 21 테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미지 가져오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완료했죠? 그러면 제가 창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만든 이름이 배쉬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실제 쓰고 있는 가상제어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가 뭐냐면 가상제어기의 네트워크 캡처하기 위한 그로 말하면 X81용 가상제어기고 밑에 두 개는 뭐냐면 암용 가상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암용 가상제어기에 캡처하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패킷 캡처를 여기서 대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치면 아까 히스토리 치면 과거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이제 패킷 캡처를 걸게요. 여기 있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랑 가상적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CM을 동작시키고 갤로톤 이게 프록시 하면 캡처되죠. 이렇게 지금 이게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거를 다시 정리시키고 컨트롤 C 넣으면 종료하거든요. 컨트롤 C 정리했죠. 그럼 파일이 만들어졌죠. 더블 치시면 리얼 패스가 제가 지금 복사해 볼게요. 네, 제가 워크폴더에 아까 얘가 이름이 이거죠. 도커 CP 명령에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현재 폴더에 복사했죠. 이렇게 해서 복사됐습니다. 복사하면 이 워크폴더에 아까 캡처한 게 나와 있고 맞죠? 누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캡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상적이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도커의 네트워크 브릿지 이용해서 IP가 의미 있는 IP를 부여한 가상적이 만들 수 있고요. 브릿지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이슈를 고정 IP로 세팅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이슈 간 통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면 이제 두 개 이슈에 특정 이슈에 대한 패킷 캡처를 방금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이슈가 존재할 경우에 네트워크에 대한 캡처해서 정상적으로 캡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T샤크나 TCP 덤프는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T샤크를 이용했는데요. TCP 덤프도 같고 캔 통신 같은 경우에 캔 덤프 따로 있습니다. 캔 덤프. 이러한 명령을 이용해서 캡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 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가상 지역이랑 실제 보드 연결해서 테스트도 가능해요. 어차피 같은 네트워크망에 실제 타겟 보드,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있으면 가상 지역이 고유 IP가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일치시켜가지고 실제 보드랑 가상 지역을 연동해서도 테스트가 가능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 보드에서 들어온 네트워크를 여기서 받아서 분석이 가능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